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총 13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위옷, 표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수막을 비롯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 연설 등도 가능합니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취약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예천군 감천면의 재난 피해 지역과 재해복구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수안리의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상황과 주민 대피 체계를 살핀 후 벌방리 재해복구 사업 지구를 찾아 사업 현황과 사방댐 설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상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현장을 방문해 배수 펌프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마을 순찰대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주민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약 17억 7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천군은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른 보상금의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 복무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30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서 접수하며 별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온 현상으로 고추 재배지에서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동시가 고추의 적기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진딧물인 복숭아 혹 진딧물은 잎을 세로 방향으로 말리게 해 생육을 저해하고 목화 진딧물은 배선물로 잎과 열매를 오염시키고 총채벌레는 잎과 줄기, 과실의 괴사와 기형을 유발하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를 매개해 상품성 저하를 유발합니다. 안동시는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밀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5월 하순부터 적용약질을 적기에 살포하는 게 중요하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충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약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송군 분안면에서 2026년 풍년기원제 및 통일쌀 손모내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청송군 관계자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고 참석자들은 직접 논에 들어가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재현하며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과 청송미술협회가 2026년 제6회 청송야송미술대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청송야송미술대전은 청송 출신의 한국 화가 고야송 이원좌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한 공모전으로 미술 부문과 서예 부문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출품 자격은 기존보다 완화해 국적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미술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 서예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을 각각 수여합니다. 접수는 오는 8월 27일까지며 수상작은 10월 중 군립 청송야송미술관에서 1개월 동안 전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경선을 통해 예천 군수 후보를 확정했었죠. 도기욱 경북도의원과의 경쟁 끝에 공천을 받은 건 안병윤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안병윤 예천 군수 후보의 공약과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예천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의 경북도청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발전의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10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께서 왜 예천은 문경이나 의성이나 영주나 안동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 전문가, 제대로 된 지역 혁신가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30년 경제 행정 전문가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예천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천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인당 GRDP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산업적 기반과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 교통의 대전환, 농업 대전환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행정 전문가인 제가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리더십 대전환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천 군수는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 정치인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안병윤은 30년 동안 국가 전문 행정인으로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리더십의 대전환, 행정 전문가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 대전환 영역에 있어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 조성을 해서 일자리가 있는 예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통 대전환입니다. KTX 문경에서부터 안동으로 연결하는 KTX를 유치해서 산업적 기반을 지원하는 교통을 만들어내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 외곽 교통망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예천은 농업도시입니다. AI 농업 대전을 통해서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학홍 후보, 무소속 신현국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저마다 문경 발전의 적임자임을 주장하는 3명의 후보를 직접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공약을 들어봅니다. 12.3 내란 이후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 어렵고 힘든 험지에서 묵묵히 민주주의의 불꽃을 피워오는 분들, 이제는 문경도 변해야 한다고 하시며 조심스럽게 말꺼내시는 그분들을 저희가 함께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원하는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경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느냐 아니면 정체 상태로 머무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국가가 검증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쌓은 소중한 경험과 자산, 역량, 네트워크 모든 걸 동원해서 문경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감히 문경 발전의 끝판왕이라는 각오로 임하게 되었고, 그동안 문경 시장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경 발전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되는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인 문경세제를 국립공원으로 성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1등 관광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형 햇빛 기본소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경 시민 모두가 햇빛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전면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사과 공판장 건립 등 첨단 유통센터를 만들고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문경 세제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문경을 머무르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 삼시세끼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 세제의 케이블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권역의 아파트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내 지구에 800세대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유가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튼튼 지원금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4년 동안 무너지는 문경을 일으키고 다시 뛰는 문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세 있게 겸손하고 당당하게 달려가서 시민과 함께 문경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공정하게 일은 처리하고 약속은 지키며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하던 일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문경 발전의 끝판왕이라는 각오로 문경 발전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안동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속도를 냅니다. 안동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회마을을 비롯한 안동의 세계유산과 전통미식, 야간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역의 야간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미식 관광을 활성화해 안동을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택과 한옥 숙박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산불 45건 중 88%를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로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등 불법 소각 예방 활동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산불은 10년 평균과 비교해 45%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대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기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 기상특보와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가 접수되면 즉각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천군은 또 국지성 호우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6월 중 산악 기상 관측망 9개소를 구축하고 산사태 모니터링 CCTV 6개를 상시 운영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산림 인접지 거주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다음 달 초까지 추진합니다. 고령자와 부녀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영농철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일손 돕기에는 사전에 작업 요령 교육을 받은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청송군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과 적과 작업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산업단지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함께 전환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착공 방안과 배후도시 조성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부산 하면 흔히들 부산국제영화제나 지스타 같은 굵직한 글로벌 축제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명성에 비해 정작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역 영화 영상 산업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벼랑 끝에선 부산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생존을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수많은 영화 팬들로 북적이는 영화의 전당. 그리고 글로벌 게임 팬들을 열광시키는 지스타가 열리는 백스코. 영화와 영상, 게임의 도시 부산이라는 수식어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역 콘텐츠 산업 현장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열악한 제작 환경, 한계에 부딪힌 자생력까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부산의 콘텐츠 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산 콘텐츠 산업 위기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자체의 지원이 단발성 행사나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될 뿐 정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과 기업을 키워내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또 떠나가다 보니까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게임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계속 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지역 영상 업체들은 5인 미만의 되게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인력 유출이라든지 또 뭐 인건비 부담, 뭐 일감 공백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산에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부산에 남는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장르 간의 장벽을 허무는 융합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부산의 두 축인 영상산업과 게임산업이 손을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들과 게임 문화 사업들이 같이 융합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악관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한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산 콘텐츠 산업의 진정한 제도약을 이끄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